북구의 대서사시 에다, 볼이라는 신의 아들들이 있어 흉악한 거인 이미를 처단하였나니 깎아진 듯 얼어붙은 저 절벽 아래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북구의 바다는 이밀이 흘린 피로 만들어졌다네. 거인의 피는 미친 듯 광활하고 음산한 듯하나 굳센 용기를 지닌 바이킹은 그곳을 자신들의 경쟁자이자 영원한 고향으로 삼았나니 거칠고도 아름다운 사마이의 바다 북해요. 그들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고 바다로 돌아간다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뭔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핸드폰에 이 카메라 버튼 누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을 그 얘기로 다시 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해의 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길찾기라는 출판사에서 2000 몇 년이었지 이게? 2005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초판인데 뭐 이게 몇 세나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쨌든 이 책 초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나올 때 산 건 아니에요. 200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 책을 산 건 아니고 그 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샀어요. 원래 이 책이 8권까지 한 요 정도 이게 8권까지 있었던 책인데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 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나중에 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저는 1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그 정도로 북해별이라는 이 책이 서점용 그러니까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이 애장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간지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거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 그 세트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펜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이제 이 북해의 별이 처음에 나왔던 게 1995년 팀 매니아라는 곳에서 그 11권으로 나왔었어요. 서점용 책으로. 그리고 10년 후인 2005년도에 북해의 별이 나왔죠. 이렇게 애장판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15년 이상 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구하기가 힘들죠. 원래는 이 책, 그 김혜린 작가님의 그 북해의 별이 83년도에 이 대본서, 그 당시 83년도는 여러분, 83년도 전 국민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뭘 알아.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83년도에는 순정 만화라는 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한참 뒤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90년대 이후에 제가 김혜린 작가님한테 푹 빠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김혜린 작가님 책을 처음 본 거는 불의 검입니다. 불의 검 보고 불의 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비천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간 게 북해의 별이 거의 마지막으로 흘러갔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좀 짜치긴 해요. 이거 잠깐 광각으로 나오는데? 됐다. 이렇게 찍어야겠다. 약간 그림이 좀 보시면 이렇게 인물로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그림이랑 좀 달라. 약간 좀 어설퍼요. 그림이 좀 어설퍼서 처음엔 잘 안 읽혀졌어요. 잘 읽혀지지 않은 책이었는데
김혜린 작가님이 다른 어떤 순정만화 작가님들에 비해서 작품 수가 이런 장편은 적은 편입니다. 불의 검, 비천무, 북해의별 정도. 테르미도르까지 한 4개. 저는 이제 이 4개를 4대 천왕으로 뽑겠습니다. 북해의별, 불의 검, 비천무, 테르미도르까지. 그 중에서도 열혈 김혜린 선생님의 팬들은 이 북해의별을 굉장히 인정을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진입 장벽이 조금, 왜냐하면 그 전에 그림 잘 그린 걸 봤다가 딱 봤는데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김혜린 작가님의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이고 이 당시에 작가님이 62년생입니다. 62년생인데 83년도에 책을 냈어. 이게 뭔 소리야? 62년생이 83년도에 데뷔작을 썼으면 미친 거지. 21살? 22살. 우리 나이로 22살쯤에. 자, 저는 22살 때 뭐 했냐면 군대 갔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리 빡빡 밀고 군대 갔는데 이 당시에 김혜린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 뭐 김진 작가님, 황미라 작가님 이런 분들 다 20대 초반에 정말 사회에 나와서 바로 쓴 책들이 다 대박을 쳤습니다. 자, 이 북해의 별이 데뷔작인데 어설프냐? 절대 어설프지 않아요. 어설픈 건 처음 그림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네가 나가 이 새끼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처음 그림만 좀 어설프고 뒤로 가면 좀 괜찮아져요. 뒤로 가면 괜찮아지고 내용은 정말로 20살 초반이 썼다라고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전에도 제가 프라우스 애장판, 그러니까 프라우스 복간되는 이야기랑 아르미안의 내 딸들 복간되는 얘기 하면서도 뭐 책을 소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 무슨 막 혁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주인공 이름 뭐였지? 유리핀 어쩌고저쩌고 멤피스 이름도 하여튼간 그 당시는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긴데 요 당시에 어떤 북해의 별이라든지 그 굿바이 미스터 블랙이라든지 뭐 있어요. 그 일본 그 만화 중에 이케아래 리오코 작가님의 그 뭐지? 이케아가 왜 나왔어? 리케다? 저 이름 뭐였지? 나 요즘 미쳤나봐. 그 작가님의 그 영향을 받은 베르사유 장미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그 에픽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약간 역사물 같은 거 짬뽕된 중세가 아니라 유럽의 한 17, 18세기 막 요런 거 있잖아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요때 어떤 유럽 역사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혁명기, 맞아. 혁명기의 역사니까 한 18세기쯤?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The Revolution. 그 시기에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두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따라해요. 비슷하게. 이 작품도 약간 그때의 영향을 받았어. 황미라 작가님도 보면 불스의 늪이라든지 뭐 미스터 블랙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유럽 그런 게 있어. 베르사유의 장미에 영향을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보면 불의 검, 비천무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그런 거에서 탈피를 해요. 근데 여하튼 이 북해의 별과 테르미도르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책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테르미도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북해의 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또 테르미도르까지 갔냐? 테르미도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용을 이해를 못해. 나이가 들어서 봤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는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한 그 나이 때 작가님은 이 책을 썼어. 그래서 당시에 어떤 60년대생들, 50년대 후반의 어떤 작가님들은 다들 천재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자, 본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북해의 별이 드디어 복간됩니다. 3번째. 처음에 팀매니아에서 나왔고 이 다음에 길찾기에서 나왔고 어떤 메이저 출판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출판했던 거북이 북스에서
레트로판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나오는 두 번째 복간책입니다. 강인선 대표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여서 항상 그 피드를 보는데,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한 며칠 먼저 알았어요. 이 부캐의 별, 복간되는 소식을. 그래서, 그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게을러 터져가지고. 전 좀 맞아야 해요. 이제서야.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식을 꼭 전해야겠다. 우리나라 순정 만화를 사랑하는, 진짜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회귀하는 심정으로, 홍보 겸, 광고 겸, 돈은 받지 않았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미안의 내 딸들보다는 비교적 분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도 이번엔 좀 합리적이에요. 10만원대. 10만원인가 이번에? 11만원에 초판 선물이 들어가고 10만원에 책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여러분 꼭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캐의 별 같은 경우는 책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제가 이 책을 새 거로 산 것도 아니고 중고로 샀는데 제가 얼마였지? 15만 원인가? 이거 산 것도 그 당시 이제 제가 팀매니아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장판이 나온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몇 년 전에 샀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도 1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돈보다 더 저렴하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더 까리뽕쌈한 그런 버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는데 며칠로 안 됐어. 알라딘 북펀딩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그 자료에 따르면, 제가 컴퓨터를 잠깐 보면, 현재까지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 380명이 펀딩을 해서 무려 4천만 원이 넘게. 브라보. 우리나라 순정 만화에, 또 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미안의 내 딸들은요, 1억 원이 넘었어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도 서점용 책으로 2번이나 나왔었는데, 뭔가 많이 안 알려진 느낌도 있고, 명작이 많이 소개되지 못했던 느낌도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과 부캐의 별, 둘 다 처음 유저들에게 소개된 게 80년대예요.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 86년, 부캐의 별이 83년. 그러니까, 제가 X세대인데, 최소 X세대 이상의 현재 50대 초중반의 아주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들과 또 후에 저처럼 늦게 입문하신, 순정 만화를 입문한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캐의 별과 아르미안의 내 딸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분들이 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찐팬.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저는 구매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들 삶에 지쳐서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레트로 시대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팔리네요. 게다가 이제 김혜린 작가님,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강인선 편집장님, 예전에 이제 편집장님이셨죠? 강인선 편집장님의 어떤 엄청난 센스, 뭘 내야지 팔리겠다 라는 그런 촉을 제가 정말 리스펙합니다. 와우. 아르미안의 내 딸들 딱 나왔을 때 1억이 팡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나와도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캐의 별을 낼 줄이야. 얼마 전에 대원이었나? 대원에서 불의 검을 냈습니다. 불의 검도 책이 귀해요. 그래서 불의 검이 나왔는데 이슈는 오히려 이게 더 잘 되는 느낌이야. 내 느낌은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다 갖고 있긴 합니다. 옛날 대본소 책은 별로 없지만 서점에서 나온 책들은 옛날 우리 순정 만화는 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도 이번에 부캐의 별이 너무 반가워.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나온 보시다시피 부캐 바다 C의 느낌 그대로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거는 꼭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 몇 분 지났네. 여러분, 이거 그림 처음만 이상해요.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뒤에 가면 괜찮습니다. 한 절반쯤 지나면 좀 괜찮으니까 그 옛날 생각 풋풋한 그 김혜린 작가님의 데뷔작인데 데뷔작이 아니야. 데뷔작에 이렇게 미친 만화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미친 만화, 이 만화는 미친 만화예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영상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벌써 10분도 넘고 15분 다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캐유별 이번 펀딩 알라딘 북펀딩 꼭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르면의 내 딸들 또 플라우스 부캐유별 다 괜찮고요. 다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순정 만화 화이팅. 오늘은 여기서 끝. 피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